안녕하세요. 낭랑한 마들렌입니다. 제가 재능 기부로 참여한 오디오북이 출시되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한국 장기조직기증원에서 발행한 민들레 꽃씨처럼이라는 책인데요. 장기기증에 관한 생명 나눔 체험수기 사례집입니다. 국내 장기기증의 다양한 체험 사례를 소감문, 수필 혹은 편지의 형식으로 실었는데요. 장기기증자의 가족, 기증 수혜자, 그리고 장기기증 코디네이터의 글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비매품으로 발행되었고요. 내레이터들은 모두 재능기부로 봉사했습니다. KBS 출신 성우이신 조혜신 성우님과 60명의 낭독자들이 참여해서 오디오북 제작회사 엘리사벳의 서재 낭독제작소에서 제작했습니다. 이 오디오북은 오디언이나 오디오클립 같은 플랫폼과 각 인터넷 서점 그리고 국공립 도서관 등에서 무료로 들으실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은 장기기증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오래전에 병원에서 공부하고 일할 때의 기억이 있어요. 환자들이 의학적으로 호전의 가능성이 없어서 장기기증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환자와 가족은 참 좌절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신락 같은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장기를 다 기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 힘든 과정을 겪으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오래전에 장기기증 서약을 하셨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아주 오래됐죠. 한 20년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더욱 예사롭지 않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는 온 가족을 불러놓고 내가 장기기증을 하려고 한다 하시면서 동의를 구하시더라고요. 본인이 하시겠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가족이 모두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제 기억에 그 순간에 엄마가 좀 눈물을 보이셨던 것 같아요. 아마도 당신의 죽음과 연결짓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마치 죽음을 준비하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장기기증 서약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신 뒤에 엄마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이 몸은 나만의 몸이 아닌 것 같아. 내가 건강하고 깨끗하게 사용하다가 누군가 필요한 사람에게 잘 전해주고 가야겠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는 드시는 음식에도 더 신경을 쓰시고 건강한 몸을 위해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시신기증도 추가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 엄마지만 그때 저의 감동이 참 컸었기 때문에 지금도 생생하게 그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장기기증을 해야겠다 마음 먹었었는데요. 미루고 미루다가 좀 살다 보니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이 출간되고 재능 기부할 내레이터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는 책도 보지 않고 그냥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북이 출시되었다는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기 전에 저도 한국 장기조직기증원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장기기증 서약을 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민들레 꽃씨가 소리 없이 퍼져나가 이곳저곳에 소중한 꽃을 피우듯이 장기 조직 기증도 더욱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서로 도움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은요. 한국 장기조직기증원 홈페이지에서 상단 메뉴에 알림마당에 들어가시면 기증 희망 등록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곳을 클릭하셔서 기증 희망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간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낭독에 참여한 부분은 19번째 이야기인데요. 뇌사 상태가 된 아버지를 생명을 나누고 가시도록 한 딸의 이야기입니다. 낭독하는 내내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났고요. 장기 기증자의 유가족의 마음과 또 장기 기증을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와 그 가족의 마음들이 조금은 헤아려져서 참 짠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낭독을 했습니다. 좀 더 잘 낭독하지 못해서 아쉬워요. 이런 책일수록 더 잘하고 싶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께 소개하는 마음으로 한번 편집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디오 클립이나 각 인터넷 서점 등에서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들어보세요. 정말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낭랑한 마들렌입니다. 19번째 이야기. 결코 늦지 않았던 아빠의 나눔. 훌륭한 일을 하고 하늘로 가신 우리 아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2015년 우리 가족에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있었고 몸이 조금 둔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씩 걸어 다니던 저희 아빠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큰 병원에 가서 검사도 해보았지만 다발성 뇌경색에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결국 일을 다니던 엄마는 굳어가는 아빠를 더 고쳐보려고 재활병원에 입원시켰고 그 좁은 보호자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3년을 넘게 간병을 했습니다. 재활병원에서도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여 집에서 요양을 하던 어느 날 아빠가 숨을 안 쉬고 이상하다는 연락을 받고 서둘러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서 아빠에게 이약저약이 투여되는 모습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조금이라도 가망이 있으면 뭐라도 다 해보고 싶은 마음에 더 큰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투병 중에도 가끔 위기 상황이 있었지만 이겨냈던 것처럼 이번에도 조금만 더 살아주었으면, 버텨주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하루 한 번 오는 환자 주치의의 전화만 기다리게 되고 모든 일상생활이 멈춰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환자 스스로 숨을 쉴 수 없는 상태라 정밀 검사를 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검사를 할 때마다 조금은 희망에 찼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뇌사 상태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뇌사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기에 많이 무서웠고 그동안 눌러왔던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엄마와 저는 한참 동안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서 장기기증에 대해 설명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장기기증이라는 게 생소하게 느껴졌지만 가족들은 한마음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빠가 나이는 많지만 누군가에게 새로운 삶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 아빠 인생을 의미 있게 마무리해주자고 생각했습니다. 아빠를 마지막으로 만나는 날엔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기증을 위한 수술에 들어가기 전 잠깐 면회를 했는데 의료진 분들이 함께 묵념을 해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빠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미안해.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이제 하늘에 가면 거기서는 아프지 말고. 인사를 하고 수술이 끝나기까지 로비에서 넋을 놓고 기다렸습니다. 수술방에서 나와 마지막으로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잠들어 있는 듯한 아빠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아빠, 아프지 않았어? 아빠 영혼이 지금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우리 보여? 미안해. 잘 가. 이 다음에 다시 만나면 아빠 꼭 안아줄게.
조문실 앞이 꽉 찰 만큼 여기저기서 화환을 많이 보내준 덕분에 우리 아빠 마지막 가는 길은 정말 꽃길이었습니다. 기승을 부리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때마침 조금 잠잠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와주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마련된 술과 음료가 오랜만에 동이 났다고 할 만큼 많은 이들이 아빠의 마지막을 함께 했습니다. 조문 온 사람들과 아빠 이야기를 하며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습니다. 힘들었을 텐데도 우리 기 안 죽이려고 열심히 살았던 아빠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계속 날씨가 좋았습니다. 아빠가 좋은 날 하늘로 가는 것 같아 다행이었습니다. 납골당으로 가서는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아빠가 살아생전 아프시기 전에 막내딸이 살던 아파트에 자주 오시곤 했었는데 납골당 번호가 저희 살던 집 동호수와 우연히 같았던 겁니다. 아빠가 마지막으로 우리 집에 왔던 걸 잊지 않은 것만 같아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작년 연말에는 아빠가 꿈에 나왔습니다. 아빠가 자유롭게 팔 다리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꿈이라도 고마워서 아빠를 와락 안아줬습니다. 아빠가 떠난 후에도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복지사분들이 계속 연락을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아빠의 좋은 모습을 기억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아빠의 마지막이 마냥 슬프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빠가 다른 사람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한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른 기증자 가족들과 만나며 서로를 이해하고 슬픔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여러 사람의 사연을 들어보며 세상을 보는 시야가 더 넓어지게 됐습니다. 장기 기증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고 살았던 터라 갑작스레 일어난 일에 많이 놀라고 고민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빠의 희생정신을 알릴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빠는 슬픔이 아닌 새로운 사람들, 희망, 소망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지금도 아빠의 추억을 하나씩 꺼낼 때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과 설렘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장기기증이라는 것은 하늘이 주는 천운이고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아빠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삶을 선물해준 아빠가 오늘따라 더 많이 보고 싶네요. 2021년 6월 기증자 고 이완희님의 딸 이미수님.